생애 주기를 열심히 달려서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29 수연 씨는 일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 중입니다. 임신을 준비한다면 먹던 약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수연 씨는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먹습니다. 대부분 고가의 영양제입니다. 아침 공복,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이렇게 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한 20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이상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사게 되면은 대략 한 120, 1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봄 수연 씨 부부는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써 2번의 시술을 했고 2번 다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른쪽 나팔관이 막혀 있고요.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제 나이보다 난소 기능이 12살이 많게 나왔어요. 40살 그 정도로 나와서 자연 임신이 힘들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수연 씨가 준비 중인 난임 시술은 일명 시험관 아기 시술, 바로 체외 수정입니다. 먼저 과배란 주사를 통해 난자의 과배란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 과배란된 성숙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정액도 인위적으로 채취합니다. 이후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후 2, 3일 동안 배양하죠. 그리고 여성의 자궁 내막으로 이식하게 됩니다. 수연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난임의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불규칙한 수면과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직장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뿐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시험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퇴사를 했어요. 3교대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엄청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느낌이 항상 들었고 뭐 수면 부족은 다 알고 살았고 밥 먹는 게 한 달에 한 5손가락 안에 들었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은 매우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결국은 잘 때 자고 또 식사할 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근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응?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 막 3교대 하시는 분들, 막 또 승무원처럼 막 시차의 적응 안 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리불순, 배란장애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입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자기 부담이 줄었지만 수연 씨는 그 혜택을 다 받지 못합니다. 난자 채취 후 난자를 동결시켜 두었다가 시술을 할 기회를 3번 더 주는데 수연 씨는 동결시킬 만큼 충분한 수의 난자가 성숙되지 않습니다. 더 시도하고 싶으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없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난임으로 인한 그 진료에 대해서 이제 난휴가제가 있는데 하루만 유급휴가고 2개는 무급휴가인데 그것도 맘대로 못 써요. 휴가 줬는데 이번에 됐어? 안 됐어? 뭐가 문제래? 남자 문제래? 여자 문제래? 이 스트레스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난임휴가 안 받고 만다고. 그런 스트레스를 줄수록 임신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점점 감추고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든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의료비뿐만 아니고 의료뿐만 아니고 모든 돈을 다 지원해도 지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애를 낳을까 말까예요.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는 수연 씨. 이제 남은 기회는 2번.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참견이 싫어 누구와도 속내를 나누지 않게 됐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온라인 난임 카페 사람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운동 좀 해라, 뭐 석류를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를 들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더 말하기 싫죠. 뭐 33살 결혼할 수도 있고 5살 결혼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늦게 결혼한 여자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들, 그렇다 보니까 막상 아이를 낳으려 보면은 뭐 폐경 앞두고 아기 가지려고 하면서 무슨 난리냐 이런 식으로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난임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해달라. 이게 청원을 넣으면 이게 많은 인원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아는 사람, 남편, 나, 뭐 친정엄마 아니면 여동생 이렇게밖에 못 주고받으니까 이게 널리 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출산율은 줄었지만 난임은 늘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니 당연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난임 진단을 받기 전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가입 능력을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임신 준비를 위해서 뭐 임신 전 검사나 이런 거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몇 번 갔었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검사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주지 호르몬 검사를 해줘서 뭐 난소 나이 측정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안 해주거든요. 또 이 호르몬 검사가 보험이 안 돼서 비싸요. 난소 나이 보는 검사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AMH라고. 그거를 피 뽑을 때 추가해서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빈혈 검사나 간 기능 검사보다도 비싸고, 그리고 본인이 별도로 병원에 와서 하고 싶어도 아직 급여가 안 돼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가입력의 중요성을 또 알리고, 그것이 떨어질 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거는 정말 각 여성, 남성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검진에 좀 포함을 해서 20대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익광고에 이 7번의 시술을 해주고 정말 150만 원을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광고는 했지만 이거를 걷고 있는 저희들은 한 명도 그걸 공감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좀 150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150밖에 안 들어요? 저는 영수증을 갈 때마다 한 2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오니까 그냥 그 가격을 보기가 싫어서 그냥 찢어버려요. 지금 한 3, 4천 든 것 같아요. 여태까지 4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후라는 거는 없는 거죠. 검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난임인 여성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은 난임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냥 아이 못 낳는 여자라는 건 있어도 아이 못 갖는 남자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작 자기네 본인의 정자 질이 나쁘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남자는 몇 마리만 있어도 시험관으로 미세 수정하면 돼 라고 해버리세요. 남성은 검사할 때도 정액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안 좋으면 보통 재검하거든요. 그래도 정액 한 번 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병원 여러 번 와야죠. 난포 여러 개 과배란해야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주사 맞아야 돼요. 난자 채취할 때는 마취하고 시술해야 되죠. 임신 확인한 날까지 그때의 그 초조함과 불안은 이루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신할 수 있는 나이에는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결혼하고 아이 키울 형편이 되면 이미 자연 임신이 어렵습니다. 난임 시술은 직장과 병행하기 힘들고, 수연 씨처럼 직장을 그만두면 그땐 또 돈이 부담됩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게 정말 나만의 잘못일까? 수연 씨는 궁금해집니다. 정말 가입력 좋을 때 20대 초반은 지금은 결혼도 안 되고 임신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다가 이제 어떻게 좀 결혼을 해서 해보려고 그러면 또 결혼했는데 왜 애를 안 낳냐? 응? 뭐 이러면서 또 이중의 압력에, 이건 여성들의 어떤 타고난 가입력에 굉장히 반하는, 의학적 진실에 굉장히 반하는 이런 압력 속에 이렇게 난임으로 가기 전 어떻게 하면 난임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방할 것인가, 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정책이.